반갑습니다. 불암중학교 3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 침해된 인권을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 인권 침해 구제 방법 들어갈 차례죠. 선생님 이거 네모 아직 해결 못했네요. 혹시 해결하는 방법 아시는 친구 있으면은 좀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교과서 18페이지 그리고 학습지 4페이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봅시다. 침해된 인권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이전 차시 확인 학습하고 가실게요. 진단평가. 학습지 4페이지 상단에 이전 차시 진단평가 그 부분 보실게요. 1번. 뭐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기관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 해를 입히는 행위다. 무슨 침해? 옳지. 인권 침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권 침해 사례들 살펴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자, 2번. 인권 침해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나 편견, 사회의 잘못된 옳지. 관습이나 불합리한 법과 제도 등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다 라고 해서 인권침해의 원인들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권이 침해됐을 때 국가기관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데 어떤 방법들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 살펴보실 거고요.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법원, 헌법재판소 이렇게 5가지 쭉 살펴보실 거예요.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실게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에 의해 인권이 침해당하거나 또는 회사 또는 단체 등에 의해서 부당하게 차별을 당했다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다 진정을 제기하면 이를 조사해서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자료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온라인으로 진정 신청하는 거 신청서 이거 캡처를 떠온 거예요. 진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진정이라는 거는 우리 교과서 용어 설명에는 국가기관에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하는 거를 진정한다라고 용어 설명이 나와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인권 공부할 때 인권과 관련해서 자료들 쭉 나올 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됐던 사례 해가지고 진정 사례 그런 식으로 계속 나왔었던 거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아,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은 우리 교과서 118페이지 아래쪽에 개념 속 사례 코계도 나온 사례고 학습지 자료학습에도 나와 있는 사례예요. 보시면은 집 주변을 지나가는 철도 구간에서 너무 큰 소음이 발생해서 불편해 죽겠어요. 막 기차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거 방음벽 같은 거 설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답변이 왔죠.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으셨군요. 국가기관의 잘못된 법 집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무엇을 제기할까요? 너무 고충이 심하잖아요. 고충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충 민원을 제기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잘못된 법 집행으로 피해를 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진정을 제기,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고충 민원을 제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그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있고 그 밑에 이제 지방에는 그 지방행정심판위원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 그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그 행정심판위원회는 뭘 하는 기관이냐면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해주세요 라고 제기를 하면은 이를 조사해서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처분이 뭐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죠. 처분이 뭐냐면은 어떤 뭔가 부당한은 아니죠.
뭐랄까 행정사법기관이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관련 법규를 적용하는 행위를 처분이라고 하는데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게 조금 억울하거나 혹시나 잘못된 처분이 내렸을 경우에 이게 저한테 억울하니까 바로 잡아주세요 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뭐 각종 인허가, 면허, 자격 관련 처분이라던가 영업정지, 과징금, 과도하게 과징금을 물은 것 같아요. 또는 뭐 정보공개, 학교폭력, 재심, 운전면허 취소됐는데 취소 처분이 내려졌는데 조금 잘못된 처분인 것 같아요. 뭐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이 내려졌는데 다시 한번 재심 받고 싶어요. 라던가 뭐 이런 것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를 할 수 있죠. 어디에 들어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속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질문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행정심판위원회 직접 가가지고 그 홍보자료 하나 가져왔어요. 보실게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은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인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생계곤란, 위반 전력과 같은 정상 참작 사유까지 적극적으로 살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따뜻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하고 단심제인데다가 비용도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겠죠? 2014년 첫 선을 보인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클릭 몇 번만으로 행정심판의 모든 절차를 신속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소관행정심판위원회를 일일이 확인하고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 거죠.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온라인으로도 스마트폰으로도 행정심판을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자, 아까 중간에 뭐라고 나오죠? 행정소송이랑은 다르다고 이야기했었죠. 그 행정소송이랑 헷갈려서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국민권익위원회 속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거고요. 행정소송은 재판을 받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구분해서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법원에다가 국가기관이나 개인 단체의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용어로 소를 제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국가기관 공부할 때 헌법재판소 공부할 거거든요. 너네 초등학교 때도 헌법재판소 아마 배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날 건데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 소원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에 침해가 있었다라고 해서 헌법 소원을 청구를 하면 해당 사건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권리를 구제를 해줘요. 이 헌법재판소까지 이 5가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미안해요. 중간에 하나 빼먹었네요. 우리 교과서 개념 속 사례콕에 나오는 그 사례 하나 더 챙겨갈게요. 신문사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여 제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어요. 라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선생님이 하나 빼먹고 갈 뻔했습니다. 답변이 뭐라고 나왔어요?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권을 침해받은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 손해배상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나왔죠. 언론중재위원회도 하나 챙겨갑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국가기관별 구제 방법 5가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학습지에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개념 정리 부분에 거기 옳지. 자,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회사나 단체 등의 부당한 차별 시 첫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뭐를 제기할 수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법 집행으로 피해 시 선생님 이거 설명 하나 더 하고 갈게요.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는 이제 이행을 해야 되죠.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재판장의 그 판결과는 다르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기관이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재판으로 가는 거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력은 법원과 헌법재판소 이런데 재판을 통해서만 강제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럼 선생님 그 무조건 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그 재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소송 비용이라던가 이제 절차 이런 것들이 대단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간단한 것들은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치는 거고 거의 대부분 끝까지 뭐 버티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 90% 이상 선생님이 그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95%, 90% 이상 그 개선 권고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 보시면은 잘못된 법 집행으로 피해 시 아까 뭐 제기한다고 그랬어요? 고충이 너무 심하다라고 했었었죠. 고충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 민원 두 개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뭐 있다고 그랬었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었죠.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권리 침해 시에는 뭐를 제기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행정소송이랑 또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권 침해 시 피해 사례 접수될 수 있죠. 어디에다가?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법원, 국가기관, 개인, 단체에 의해 권리 침해 시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뭐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시 뭐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기본권이 침해당했다.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주죠. 다 적었으면 넘어가 볼까요? 구분될 수 있게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를 위한 자세 뭐예요? 인권을 침해당했어. 내가 인권 침해 당했는데 누군가 구제해주겠지 라고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뭐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기다리면 안 되겠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겠죠. 침해된 인권을 구제받기 위해서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진정을 제기하고 고충민원 제기하고 사례 접수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요구를 해야 되겠죠. 인권 침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적절한 국가기관에 구제를 요청을 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부분 아니죠. 교과서 19페이지로 넘어가서 활동해 보실게요. 그 인권 침해랑 관련된 사례들 쭉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구제받는지 방법을 분석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료 1번 보시면 광고를 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해서 의사 A씨, 의사 A씨는 A씨 등은 뭐 여러 명이 했나 봐요. A씨 등은 최신 수술 부작용 없음이라는 현수막 광고를 했어요. 근데 이 광고가 의료 광고를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게 됐어요. 근데 의사 A씨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억울한 거예요. 광고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장사하겠다는데 이거를 미리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 조금 이거 뭐 자유권 침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자 의사 A씨는 의료법 제56조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청구를 했어요. 물론 의료법 제56조는 왜 만들었겠어요? 자칫 아마 함부로 막 광고했다가 사람들이 수술 부작용도 없다는데 막 수술 받았다가 막 부작용 생기고 난리 날까봐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의료법을 만들어 놨겠죠. 만들어 놨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누구 편을 들어준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의료 광고의 사전 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관련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의사 A씨 손을 들어준 거죠.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침해된다라고 해서 헌법 소원을 청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구제를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 23일 날 있었던 거죠. 그렇구나. 교과서 거기 1번 문제에다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자료 2번 보실까요? 임신하면 대학원에 못 다니나요? 땡땡 대학원에 다니는 B씨는 임신하여서 휴학을 신청했어요. 근데 땡땡 대학원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휴학은 할 수는 있는데 임신 휴학이라는 건 저희는 없는데요?
임신 휴학 제도는 없는데요. 뭐 군대 간다고 해서 뭐 군대 휴학 가는 거, 휴학 뭐 그런 건 있는데 뭐 임신 휴학이라는 제도는 없어요. 그냥 학교 관두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땡땡 대학원에는 임신 출산과 관련 별도의 휴학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B 씨는 출산 후 육아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됐어요. 그 대학원 관둔 거죠. 그 B 씨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을 바로 잡아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하는 거죠. 자,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회에서는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걸 제한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대학원생의 임신, 출산 및 육아 휴학 제도가 없는 것은 대학원의 관련 제도를 없는 그 대학원에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를 했죠. 권고를 아마 받아들였겠죠. 2015년 11월 18일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있었던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1번 자료 1, 2에 침해된 인권을 구제받기 위해 이용한 국가기관의 구제 방법과 요청 방법을 각각 써보자 했습니다. 자료 1번 아까 그거 의사 A씨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국가기관은 어디였었죠? 무슨 소? 헌법재판소. 구제 요청 방법에 무슨 소원 청구했어요? 헌법소원. 옳지. 자료 2번에는 아까 대학원 B씨 국가기관 어디였어요?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요청 방법 무슨 서를 제출했죠? 어디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서 제출했죠. 옳지. 2번. 그럼 2번 문제 자료 1, 2에서 국가기관을 통해 구제받은 인권. 1번은 뭐였어요? 의사가 내가 광고하는데 무슨 자유? 표현의 자유. 옳지. 2번은 무슨 권리?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휴학할 교육받을 옳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평등권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운가요? 그 5가지 조금 복잡하고 어렵긴 한데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내 거가 되는 어느 순간이 옵니다. 약간 반복이 필요해요. 자, 확인학습 해보시겠습니다. 1번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회사 또는 단체 등에 의한 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뭐를 국가인권위원회는 뭐였어요? 옳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번 국가기관과 침해된 인권의 구제 방법을 옳게 연결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뭐를 제기한다? 소를 제기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제기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이랑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일 헷갈려요. 그거 2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3-1번 국가기관은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침해된 인권은 항상 구제해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3-2번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동그라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근로자 해가지고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에 무엇이 있을까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기까지.